나는 밀리터리 덕후다. 본격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떡을 시작합니다. 정철이 함께 변해 밀떡. 바로 안녕하세요, 박찬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놀러온 남자 정명섭 정정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홍희범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월간 플래툰의 이준규 기자입니다. 네, 이렇게 밀떡이 시작됐습니다. 방금 누가 이렇게 했나요? 네, 정 작가님? 밀면 드시고 싶으시네. 밀면 먹고 싶습니다. 네. 밀면 먹고 싶네요 진짜. 밀면 당기는데. 밀면 되네. 아 좋았다는 말이에요. 부산 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펀치라인이 형성되네요. 예. 아재 개그에 또 손발리 오글라들고 있습니다. 좋아하는 거 다 알고 있어요. 네. 자, 이번 시간 그 여러 가지 주제를 갖고 이제 선정을 해봤는데요. 지난 시간에 네. 우리가 F4 팬텀을 네. 우리가 이제 다루면서 굉장히 좀 반응도 좋았어요. 그렇죠. 네네. 네. 그러면서 이제 우리 패널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맨 마지막에 그럼 F5 다음에는 가야 되는 F5 가나요? 네. 근데 결국 이제 그래서 뭐 가야 할 것 다른 같습니다. 어떤 이슈도 많았습니다만은 네. 우자할 수 없이 네. 우리 그 F5죠. 네. 한국 공군 최초의 F5. 초음속 전투기. 아마 그렇습니다. 이 방송을 들으면 F5가 이럴 거예요. 날 좀 보내줘. 제발 이제, 보내줘. 이제 쉬고 싶다. 그렇죠. 네. 계획상 F5는 F4보다 더 오랫동안 2030년 거의 그때까지 가죠. 2030년은 봐야죠. 아 네. 정말 가고 2030. 싶겠다 F5도 야. 정말. 아, 반세기 근데 정도 되네요, 이거. 한마디로 F4보다 더 몇 년 그 일찍 들어온 비행기가 더 오래 쓰이는 거니까. F5A까지 만약에 포함을 하면 거의 70년 가까이 됩니다. 거의. F5AB가 처음 우리나라에 들어온 게 그럼 언제죠? 1965년 4월 15일 날 이야. 들어왔는데 기념식 자체는 4월 30일 날 했습니다. 와, 정확하게 역시 하시네. 정말 오래 갔다. 다들 야, 책자에서 65년. 4월 30일 얘기를 해요. 야. 근데 실은 그거는 그냥 박정희 대통령이 와서 그 기념식 했던 거 그거를 하는 거고 실제 그 수원기지 들어왔던 게 15일이었죠. 우리나라에 65년이네요 진짜. 네, 아. 65년이니까 아까 이제 끝내준다. 70년 얘기가 나와서 반올림. 정확하게 말씀드리려고 이제 그렇게 얘기 드린 거고. 65년이면 그때가 딱 한국군이 그 파월 부대 딱 가던 그 시절이죠. 그렇습니다. 네. 참. 여러 가지 뭐 68년에 그런 어떤 이슈들이 많아가지고 안보가 굉장히 흔들거렸습니다만 그거 전에 사실은 들어왔는데 왜 이게 들어왔냐면 결국은 북한 공군에 비해서 상당히 한국 국민들 너무 열세였기 열세였죠. 때문에 그때 개수도 벌써 그렇고. 북한은 미그 19가 막 그때 전력화가 돼 있었죠. 17, 19 다 들어와 있었고요. 네. 21이 들어오기 시작했었어요. 뭐 완전히 F5A 없어서 정말 절망의 절망이에요 네. 진짜. 나중에 뭐 100몇 대까지 늘어났지만 그때는 어이구. 그때까지는 아니었지만 들어와서 운용을 착실히 하고 있던 때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문제가 있었고 그나마 처음에 들어온 것도 산 것도 아닙니다. 산 것도 아니고 원조였죠. 원조. 그건 뭐 당연했죠. 네. 자 이제 그때 F5는 좀 이렇게 그 원론적인 얘기부터 좀 했으면 좋겠어요. 네. 일단 F5가 왜 개발이 됐으며 그런 것들은 좀 재밌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위주로 한번 말씀을 좀 나눠볼까 합니다. 네. 정작 미군은 쓰지 않은. 그렇죠. 네. 그럴 이게 수밖에 원래는 없었죠. 네, 야 이것도 또 노스럽이네. 하여간 뭐 노드롭 그루먼. 네. 노스럽. 정식 그 당시엔 이 당시엔 그냥 노드롭이죠. 노스럽이었죠. 네. 그냥 그루먼 그 네. 합병은 나중에 네, 얘기니까. 네. 이게 원래는 노스럽사가 오더를 받거나 이런 게 아니고 자체 개발. 자체 개발로 해요. 그렇죠. 원래 미 해군에 팔아먹으려고 했어요. 이게 아주 유명한 개발자가 있어요. 네. 미항공부 분야의 이제 양대 산맥이라고 그러는데 개발자가 사실은 F-86하고 P-52를 개발했던 야. 설계를 했던 분인데 일생에 하나 그런 거 설계해도 그러니까요. 집안에 자랑하려고 하는데 두 개나. 히트메이커. 그 사람이 아. 노드롭으로 일처를 옮기면서 이적을 하면서 그 사람이 생각한 게 뭐냐면 그 당시 한국 전쟁에서 충격을 받은 거죠. 어떻게 그 내가 설계한 F-86이 F-15와 대등 내지는 살짝 쩔쩔맨 적도 있다. 미그 15. 예. 미그 죄송했습니다. 예. 미그 15하고. F-15가 그때 날아다녀도 쩔쩔매야죠. 네네. 그러니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노드롭으로 가면서 그러면 완전히 생각을 뒤집어 보자. 맨날 엔진 빵빵하고 엄청나게 큰 기체. 이게 요즘 기동력에는 문제가 좀 있다. 그렇죠. 작고 기동력을 살리면서 강력한 엔진을 장착하면 어떨까? 그러니까 미그 15를 그 서방에서 이렇게 개념을 도입해서 만들었다는 방식으로 생각하면 되겠네요. 네. 그래서 N10이라는 시제기를 개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걸 그 미 해군에 팔으려고 들이밀어 봤는데 원래 미 해군은 또 이거 보고서 좀 경전투기고 좀 빈약해 보이니까 생각보다 뭐 그냥 뭐 별론데 시간도 없어. 이거 좀 아닌 것 같아. 완전 까였죠. 네. 그래가지고 시제기만 제작하고 말았고 그 이후에도 한 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그런데
56년인가 그쯤에 다른 이슈가 생겼어요. 그렇죠. 동맹군들이 이제 F-86이 노후되는 거예요. 그럼 뭔가를 대체해 줘야 되는데 소련에서는 이제 초음속 기체들을 막 만들기 막 시작하고 만들어내서, 그거를 이제 막 네. 미그 17, 19를 이렇게 여러 보내주고 나라 있는데 뿌리고 있으니까 이게 애매해진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미 정부에서는 대항할 기체가 없을까, 동맹국에 공유할 대항할 기체가 없을까 했는데 거기에 노리고 한 건지 뭔지 모르지만 노드롭은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 어때요? 하고 딱 들이네. 그렇죠. 밀어봤는데 N102가 아닌 N102에서 발전된 N156이라는 시제기를 그 당시 내밀은 거예요. 이게 참고로 말하자면 동맹국에 줄 원조 기체는 쉽게 얘기해서 그 소련제 전투기들의 대항은 어느 정도 되지만 그렇다고 너무 비싸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또 최악의 경우에 적에게 노획이 되더라도 어떤 미국의 어떤 정말 최신 기술이 다 넘어가지 않을 정도 아주 좋긴 한데 너무 좋지는 않은 한마디로 그 정도로 애매한 물건이죠. 처음에 나온 물건은 레이더도 안 달려 있었습니다. 선을 안 그 넘었던 거네. 레이더가요. 레이더가 중요한 게 레이더가 없기 때문에 안심하고 오방국에 준 거예요. 막 그렇죠. 풀었죠 그냥. 이건 미국 애들이 그냥 주는 거 아니에요. 레이더가 없으면 그럼 논으로 봐야 되네. 2차 대전이랑 하나 다를 게 없네요. 뭐 그렇죠. 눈으로 봐야 되고 이제 지상 레이더 관제를 따르는 방법밖에 없죠. 다만 이게 이제 지상 공격도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광학 조준경이라고 광학 장비는 탑재를 했어요. 아니 그리고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그 개발할 당시에는 큰 문제가 아닌 게 어차피 소련 전투기들도 레이더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렇죠. 미국 17, 19에 대한 그렇죠. 거니까. 거기에 걔네들의 운영 방식도 결국은 지상 레이더 관제에 따라가서 교전하는 거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사실 큰 문제로 느끼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번에 시제기는 미 공군이 솔깃했어요. 우방국도 우방국이지만 우리 그때 고등훈련기로 썼으면 좋겠다. 이게 초음속이 되거든요. T-33이 그때 너무 슬슬 노후화되고 있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 당시 그 J79라는 엔진에서 좀 더 강하게 J85 엔진을 장착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는 강력한 거예요. 그래서 탄생하기 시작한 게 지금의 T38. T-38. T38이야. 문제는 그 T-38을 지금까지 마르고 쓰다가 닳도록 T50을 타게 될 줄은 몰랐죠. 그렇죠. T38이야 말 맞다나 70년 된 거죠. 거의 70년 정말 된 오래됐다. 거예요. 아우 토 나온다. 토 나와. 59년부터 F5보다 실전 배치가 들어가서 59년 왕십리도 아니고 이거 원. 쓰기 시작했으니 72년까지 1189대를 양산했어요. 많이 그래서 살다. 계속 그 미군에 해서 지금까지 있는 거죠. 마르고 닳도록. 아 그게 그 초기의 T38하고 지금의 T38의 결정의 차이가 있어요. 그때는 흑백으로 사진을 찍었고 대부분 지금은 칼라입니다. 지금 총천연색이군요. 그렇죠. 예. 그때는 흑인 조성 사실 별로 없어요. 지금 좀 많아졌다. 그렇죠. 뭐 이게 네. 차이점이겠네. 물론 엄청난 저점업은 차이죠. 계속했어요. 네. 아무리 그 훈련기라도 A형, 그다음에 B형, 이제 최근에 이제 C형까지 이제 있는데 말씀대로 지금은 M형이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크게 거기에 그 항전 장비라든지 그렇죠, 이런 걸 그렇죠. 다는 건 아니고 그냥 기골 보강 수준에서 좀 더 나은 외치고 있죠. 나 좀 제발 보내줘. 그 기걸 보강이라 하면은 뭐 어떤 식으로 하나요? 칼슘을 넣나 봐요. 칼슘을 넣고 정력이 안 좋다고 약도 좀 먹이고 한약도 먹이고, 골다공증 안 걸리게. 뭐 마그네슘도 먹이고 사슴뿔도 좀 다려서 먹이고. 그건 아니고 진짜 실제로 말 그대로 기골에서 문제가 있는 부분은 교체를 하고 실제로 뭐 보강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 보강제를 덧붙여가지고. 금속 피로 들어간 게 이게 무섭기 때문에 그렇죠. 그걸 해줘야 됩니다. 그 기체의 그 아주 골격이 되는 그 뼈대. 것들이 있어요. 뼈대. 그러니까 특히 동체 부분에 있는 것들 중에서 그런 것들은 크게 문제가 안 돼요. 아니 그 궁금했던 게 원래 그 전투기들 보면은 버전이 조금씩 틀리잖아요. 그게 버전이 업그레이드 될 때마다 뭔가 장비 업그레이드가 된다고 생각. 그것도 맞고요. 장비에서부터 뭐 엔진을 바꾸는 경우도 있고 정말 다양하게 이게 해당되죠. 엔진을 바꾸는 경우도. 근데 그렇죠. 엔진 정도도 사실 그 제식명이 바뀌긴 하지만 대개는 한 4-5가지의 커다란 변화가 있어야 제식명을 바꾸는 게 그렇죠. 일반적인 네. 미 공군의 그동안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전 세계 어느 나라 공군이나 다 비슷합니다. 쉽게 그러면은 전투기 중에서 뭔가 외형적으로 버전이 바뀌어서 같은 모델인데도 뭔가 다르게 보이는 그런 기종이 있나요? F-16이 끈포물 탱크를 옆에 달면 겁나 뚱뚱해 보여요. 그리고 F-15 같은 경우는 F-15 2형도 아주 상당히 다른 느낌이 될 거예요. 그렇죠. 옆에 컨포멀 탱크를 달면은 좀 완전히 육중해 다른 보이죠. 느낌이 그렇죠. 나오는 거죠. 근데 그건 외형적인 부분이고요. 다시 F5로 들어가서 그래서 T38이 시초가 된 거예요. T38이 시초가 됐고 그 이후는 F5가
이제 우방국에 공여를 하기 시작한 거죠. 네네. 나머지는 베트남과 연관된 문제지만 이렇게 저렇게 해서 AB형이 모두 다 합쳐서 실질적으로는 151대가 들어왔는데 우리가 실제 운영은 121대를 했습니다. 네. 뭐 그거는 몇 대를 또 베트남 보내주고 그렇죠. 보내줬다 들어왔다 뭐 이렇게 하면서 그 덕에 팬텀 사고 팬텀도 사는 것도 이거 받고. 예. 사실 이거는 받게 팬텀 때 되었고. 우리가 얘기를 했죠. 그렇죠, 네. 그렇죠. 예. 그럼 슬슬 이제 EF형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기체를 A형, B형 했던 건 이게 단자형, 복제형 이렇게 얘기하는 그렇죠.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A형이 좀 단자, 헷갈리셨는데. B가 복제. 예. 좀 특이한 CD도 C가 단자, CD가 D가 아, CD는 저것만 있습니다. CD는 미공군이 C만- 테스트했던 타입. 그게 뭐냐면 베트남 전과 연관이 있는데 네네. F5A를 갖다가 그 베트남전에 특화하기 위해서 미 공군이 약간의 개량을 했어요. 그걸 F5C라고 그러는데 네. 사실은 F5C나 F5A나 나. 거의 동일하다고 차이는 봐야 돼요. 없는데 뭐 공중급이 프로브 달고 뭐 이거저거 좀 달아서 음. 그 항전 장비를 조금 좀 강화를 해서 테스트하느라고 좀 우리한테는 좀 기분 체크를 나쁜 해봤죠. 게 그 네. F5C가 그 일본어의 작다라는 의미. 스코시 아, 타이거. 응. 아. 스코시 스코시 타이거라고 불리죠. 불렸죠. 네. 작은, 그러니까 작은 타이거. 타이거. 근데 또 작은 웃기는 호랑이. 게 그것도 이게 어법 문법 다른 게 스코시가 어떤 크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수량을 얘기하는 거예요. 많다 조금이라는 적다. 뜻인데. 네. 그렇죠. 네. 저는 일본어를 잘 몰라서 우리 네네. 홍 표장님 잘 아실 거예요. 하여튼 그 작다라는 의미라는데 네네. 적답니다 원래. 적다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쉽게 해서 네. 일본어를 모르고 붙여버린 거예요. 그런 그냥. 거죠. 예. 네. 사실 뭐 성능 자체는 그 당시 이빠이였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뭐 베트남전에서 특별한 뭐 제공기체로서 움직인 건 아니고요. 지상 공격을 지상 했죠. 공격 위주로 했고요. 어쨌든 뭐 미군군도 경전투기란 물건이 나쁘진 않구나라는 거는 좀 그런 전후는 얻었죠. 그게. 그렇습니다. 네. 거기서 그 덕에- 미 공군이 느낀 거예요. 이거 아닌 게벼 하고 느낀 거죠. 그래서 F-16까지 갔죠 결국은. 그렇죠. 근데 이제 그들은 F-16이라는 걸 개발했고 네. F5는 F5대로 우방국에 공유했던 것이 아까의 단점 레이더가 없어요. 눈이 없어. 근데 이게 또 한국 공군의 재밌는 또 에피소드가 하나 있습니다. 한국 공군은 레이더도 없는데 기술을 레이더가 있는 것처럼 까맣게 칠했었어요. 북한 공군. 그 얘기를 원래 좀 그 있으면 까만색으로 칠하는 게 그 레이더 그 반사파 그걸 위해서 이렇게 레이더가 있는 전투기만 기술을 까맣게 칠하거든요. 그 시대는 근데 그랬죠. 한국 공군 70년대 사진 보면 그걸 다 까맣게 그게 칠했습니다. EF형이 들어오잖아요. 이제 EF형 얘기할 건데 EF형이 대량으로 들어오면서 AB형도 비슷하게 만들어야지 좀 멀리서 보면은 네, 멀리서 이게 보면 누가 거의, EF인지 알 수 없게 하는 똑같으니까. 무슨 이게 그런- 장판파의 먼지도 아니고 다 말이야. 까맣게 칠해버렸어요. 근데 EF형에서 재밌는 얘기는 EF형을 엔진을 바꿔요. J85의 개량 버전으로 파워를 훨씬 높여가지고 네네. 바꿨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여러 가지 그 흥미로운 점이 F5가 딱 보면은 경전투기인데도 엔진이 2개죠. 사실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우리나라에 정말 어마어마한 기체가 들어왔거든요. EF형도 146대가 들어왔어요. 정말 많이 들어왔다. 그다음에 나중에 얘기할 우리 제공호도 68대를 제작했어요. 그리고 그 RF5도 9대나 운영했어요. 네, 많이 이걸 전체를 보면 395대. 어이구. 거의 세계의 1, 2위를 다투죠. 네. 대만하고. 대만이 그렇죠. 뭐 네. 사실상 숫자로는 제일 대만이 많이 썼고. 그리고 간단히 말해서 F5 계열기가 뭐 몇 대 만들었냐면 4,000대 만들었습니다. 정말 네. 많이 됐다. A, B, EF 다 합치면. 정말 어, 뭐 말 생각도 그대로 못한 나라에 가 있으니까요. 진짜 모로코니 프리덤 이런 데들. 파이터 뭐 그냥 다 뿌렸고 미국 우방국 뭐 나중에 적국이 된 나라 뭐 다 쓰고 있고 지금도 심지어 리비아. 뭐 17개 18개국에서 한 1,700대 남아 있으니 지금 현재로서는 제가 이제 계속 대단한 것이죠. 뭐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는 14개국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F5 EF형과 F5 AB형의 특이한 점, 다른 점을 우리가 뭐 여기서 청취자분들 얘기를 안 드릴 수가 없네요. 그렇죠. 뭔가요? 이름부터 타이거 2로 그렇죠. 바뀌었습니다. 이제 문법에 어긋난 일본어가 안 통하니까 빼버리고. 엔진 좀 강화되고 그 다음에 레이더가 실리죠. 노즈아트가 호랑이 일단 2마리. 레이더가 들어갑니다. 그렇죠. 타이거 2랑. APG 153이라는 레이더가 들어가는데 이 레이더를 얘기 안 할 수가 없죠. 레이더는 레이더나 레이더는 뭔가요? 네, 호형 호재가 안 되는. 그래서 홍길동 레이더구나. 네. 이게 엄밀히 따지면 정말 레이더는 멀리 본다는 레이더인데. 의미보다도 화기관제 레이더 쉽게 해서 그 목표까지의 거리를 측정해서 어떤 내 무장의 정확도를 무장을 막 높이는 선택을 하게 해준다가 그런 게 안 되고. 그렇죠. 그 정도고 사실은 레이더 유도 미사일도 못 쏴요. 그래서 흔한 얘기로 아이다르, 그러니까 조종사가 보는 거랑 거의 진배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레이더 일수가 없는 거죠. 정확하게 재원사고는 37km를 본다고 그러는데 그렇죠. 25 노티커 마일까지 본다고 그러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그거보다는 안쪽이에요 더. 그 정도면 거의 몽골인이 거의 유리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럴 몽골들 수도 있어요, 진짜. 태워야 돼. 그래서 조종사들 눈 좋은 사람 뽑는 이유가 다 그겁니다. 아, 시력 다만 2.0이야 뽑힙니다. 그 에어쇼 때 F5 조종사분한테 여쭤보니까 미그 21은 상대를 한대요. 그렇죠. 근데 미그 21 이상 버전이 나오면 뭐 적군에 들어오면 23이나 일단 뭐 29가 나오면 좀 도망가야죠. 미안한 얘기지만 도주한다고 그러나 그리고 네. 야간에는 그래도 확실히 의미가 있죠. 그게 있고 없고의 차이가. 물론 그렇습니다. 예. 자 이게 요격 지금 현재로 얘기하면은 그게 이제 뭐 요격을 제공 기체는 분명 아니고요. 제공용으로 쓰는 게 아니고 이제 그 지상 지원 공격용으로 쓰는데 어찌 됐든 F5EF가 그렇게 많이 들어왔고 그걸 토대로 해서 더 개량을 한 것이 거의 상용 기체로 최고 버전까지 간 게 우리나라의 제공호죠. 그렇죠. 그렇죠. 제공호는 제가 할 말, KF5 제공호는 제가 할 말이 많은 게 네. TV에서 엄청 틀어줬어요. 그때 80년 정말 초반에. 장난 아니었어요. 이제 81년. 제가 그때 해까지 기억이 나요. 막 TV에 눈을 떴던 시기였는데 아침 9시 뉴스를 하면은 땡전 뉴스 끝나고 나면은 그 다음에 나온 게 이제 제공호 관한 뉴스가 엄청 많이 나와서 그때 빨간색, 기억나는 게 파란색으로 그죠. 칠해진, 네, 되게 멋있긴 제공호. 했죠. 이렇게 막 기수되고 그렇습니다. 네네. 그 다음에 미그 21이랑 그렇게 재원 비교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뭐 상승력은 좀 떨어지지만 뭐 막 이렇게 해서 어린 마음에도 우리 국군 아저씨들이 타면은 이겨야 되는데 막 이러고 있는데 저는 그때 조금 약간 나중에는 괘씸한 게 자체 개발한 것처럼 얘기한 거예요. 정말 그랬었죠 그때는. 우리가 이렇게 녹다운 자체로 생산을 대한항공에서 했는데 그냥 부품을 받아다가 조립한 수준이 순 진짜. 국산 전투기를 굉장히 그렇죠. 그래서 막 우리도 전투기 만들었네. 강조했었죠. 그러면서 방위 성금을 조금 더 냈던 기억이 나거든요. 거기에 국산 부품이 들어가긴 들어가죠. 들어가니까 네. 하는데 21% 들어갑니다. 그래서 적은 미그 것도 없고 21이랑 많은 대응할 거죠. 수 있었구나. 자, 방금 말씀 잘해주셨는데 미그 21에 대항하기 위한 대항마로 전 세계에 미군이 뿌린 게 F5EF고 그것들을 우리가 75년부터 대량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전체 우리가 가장 전성기 F5 전성기가 82년, 83년 요쯤으로 그쯤이죠. 보는데 네. 요때에 운용대대가 몇 개 대대가 있었을까요? 지금 참고로 얘기하면 지금 현재 5개 대대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18개 대대가 어이구, 야 이거 네. 가다가 넘어지면 F5에 닿겠네요 거의. 이게 참고로 F5가 우리나라에 수입될 때 C5에 실려왔는데 한 대 6대가 분해서 갔어요. 야, 그래서 미군이 그 6대 포장을 식스팩이라고 불렸어요. 제가 옛날에 가지고 있던 거네요. 그렇죠. 식스팩. 거짓말하지 마. 아니 사람들이 저한테 안 믿는 3대 거짓말이 내성적이에요. 다이어트 중이에요. 식스팩 있었어요. 안 믿더라고요. 사실인데 다. 식스팩 맥주 믿습니다. 식스팩 갖고 계셨던 거 아닌가요? 식스팩 믿습니다. 네. 그게 역사상 제트 전투기 중에 수송기한테 6대가 실리는 게 앞으로도 없을 것 같아요. 즉 그 전에도 없었고. 네. 자, 근데 그 좀 관심 또 있는 것이 아까 그 외형 얘기해서 그런데 F5 AB형과 F5 EF형과 F5 제공호 그러니까의 KF5라고 그러죠. 네. 제공호의 각각의 외형적 특징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비전문가 입장에서 보면은 제공호는 확실히 이제 뭐라고 하지 코라고 부르는 상어 주둥이. 상어 주둥이가 샤크노즈. 사실은 되게 멋있었죠. 네. 뭐 레이더를 그 APG 1호구로 바꿨기 때문에 그렇게 형상이 바뀔 수밖에 없었고 여러 가지 그 항공 설계상 그게 더 나아 보여서 그게 최선이어서 이제 그렇게 또 바뀐 거죠. 네, 그 밖에도 외형이 바뀐 게 좀 있는데요. 앞전 플랩의 그 좀 규모가 커졌어요. 아 맞다. 예. 예. 그리고 여러분들 에어쇼 때 F5는 그냥 뭐 오래된 기체라 그냥 넘어가시는데 그게 아니고 그 뒤에 수직 미익에 보면은 T자형의 안테나가 네네, 아 맞다. 제공호와 AB형에는 있어요. 근데 F5EF에는 또 없어요. 그리고 가장 쉬운 거는 그 앞에 그 AB형의 가장 큰 특징이 뭐예요? 기총이 2개가 딱 네. 있잖아요. 20mm 네. 이건 네. 더 2개 튀어나와 있죠. 근데 EF형은 뭐예요? 레이더가 있잖아요. 그래서 한쪽은 제거가 됐죠. 그렇죠. 네. M39 기관포가 한 쌍만을 양쪽에 280발씩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한쪽만 한쪽에만 달려 있다. 그래서 그런 면이 있고요. 나머지 또 뭐 F5에 대해서는 정말 얘기할 게 많아요. 그죠. 네. 뭐 워낙 오래 썼으니까요, 진짜. 그리고 지금도 지금 뭐 F5에 있어서 또 가장 강조하고 싶은 건 비행기가 워낙 간단하잖아요. 단순하고 출격제 1순위는 F5입니다.
수원 비행장에 있는 F5가 제일 먼저 뜨고 그렇죠. 그다음에 F16, F15 이렇게 순서도 있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라도 계속 있는 건데 사실은 더 있어야 될 왜 30년까지 있냐면 제공호 때문에 그래요. 제공호가 81년에 그렇죠. 네. 생산이 되기 시작해서 84년에 롤아웃 됐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제공호의 어떤 기체 수명이랄까 이런 건 분명히 있는 아직 거예요. 남아있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2030년까지는 운영할 수 있는 거고요. 여러 가지 미그 21에 대항할 수 있는 그 기체로서 아직까지는 제 존재 가치가 아직도 역할을 있죠. 할 수가 있어요. 스크램블 울리면 3분 안에 뜹니다. 아직도 북한은 미그 21이 산더미 같이 있으니. 네. 그래서 뭐 외형도 얘기 드렸고 뭐 여러 가지 얘기 드렸지만 할 말은 많은데 시간 관계상 네. 네. 여기서 줄이고 다음에 F5 또 얘기를 더 나눌 수 있으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 달아주십시오. 네, 그러면 정 작가님이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제가요? 저는 선물을 드릴게요. 마음에 드신 질문해 주신 분한테. 오. 아 그런가요? 그거 마음의 무슨- 선물. 네. 마음만. 이 기자님도 아닌가? 달아주시고 네. 우리 홍 다 함께 기자님 달려- 예, 다 함께 달아드리겠습니다. 네. 예. 자, 여러분들 댓글 환영하고요. 자, 이 시간 맞춰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정치 여러분께 경례 밀떡.